그 좀 조금 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원래 네. 이제 그 사퇴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당 대표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 거취 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무슨 거창하게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고 저도 들어봤어요. 정말 헛소리도 이게 좀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포고령 그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나한테 불만 있으면 네가 자치단체장이든 의원이든 간에 내일까지 얘기해. 그리고 입 닥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그때 포고령에서도 있었잖아요. 24시간, 48시간 내에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처단 이 맞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왜 자치단체장하고 의원들이 내일까지 니들이 나의 사퇴를 요구하면 얘기를 해. 아니면 입 닥쳐. 여기 군대입니까 지금? 약간 건달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야, 너 말이야 다 윗동 벗고 한번 나와봐라고 하는 식의 거의 반 협박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지금 진짜 제일 웃겼어. 날짜를 딱 못 박아놓은 다음에 너 몇 시까지 얘기하고 나서 입 닥쳐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 이분은 도대체 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는 당원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역처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장동혁 대표 이분이 말이죠. 2023년에 김기현 대표가 뽑힐 때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더 내려서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전에 1등하던 사람이 나경원 후보였어요. 그때 청와대 오더를 받은 친윤들에 의해서 연판장이 돌았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마라라는 연판장.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뭔데 누구를 출마하라 마라 합니까? 여기에 서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초선도 아니고 0.5선이었어요. 그렇죠. 보궐이니까.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다가 나경원 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서명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당대표라는 게 당원이 뽑은 그렇게 엄청난 자리면은 그러면은 왜 자기는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거기다 서명을 했습니까? 그거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게 장동혁 씨 이분이 말이죠.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체제하에서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 게 뭡니까? 자기가 수석 최고위원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 던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석이 날아갔습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그만뒀습니까? 자기는 한동훈 대표를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당사자 아닙니까? 장본인. 그러면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야, 이 당원이 뽑은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물러나려면 당원들의 투표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심지어 그거 한 대표도 모르게 그냥 무너뜨리려고 사퇴를 한 자기가 거잖아요. 그냥 거기다 사퇴하고 의총에서 물병이 날아다니고 그냥 당대표를 국민들이 63%, 당원들이 63%로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63% 얻었죠. 네. 그래서 뽑힌 당대표를 자기들이 폭력적으로 그리고 장동혁이 최고위원을 수석 최고위원을 사퇴해버림으로써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서 내가 당대표가 됐더니 이거는 소중하고 신성한 자리니까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물러갈 수 있다? 무슨 햇소리예요. 그냥 물러가세요. 저는 사실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케이 제시님 투표까지도 오케이인데 이거 결국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단 시작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상천외한 일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지적하시는 사람들한테 직을 걸어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렇죠. 아니 사고는 본인이 다친 거 아닙니까? 아니 당 대표가 뭔데 당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는 당원 게시판에서 살모사 배신자 무슨 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를 공격하고 물러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맞죠. 아니 그런 거 문제 삼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익명 게시판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던 게 그 무슨 상관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서 그렇게 당대표를 공격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대표에 대한 공격은 마치 무슨 당의 존엄에 대한 아니 지금 장동혁이 아니라 무슨 김정은입니까? 아니 당대표 공격이 무슨 당의 존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까? 이분이 거의 파시스트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당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마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불가침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본인들은 장외 집회하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 뭐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주장대로 하자면 당 대표는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 자유의지의 총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독재 국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죠.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공격할 비판할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원들도 자기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뭔데 그걸 막 입을 틀어막습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입틀막한 거하고 똑같잖아. 경호원들 시켜갖고 소리 좀 지른다고 그 입틀막 해서 팔다리 들어서 끌고 내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당원들 전체를 입틀막을 하고 당원들 전체를 지금 이 장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맛이 갔네.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간 퐁당퐁당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하고 약간 진짜 정상인처럼 그 예를 들면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고 또 이상한 발언하고 또 이제 그 뭐 단식하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인데 어제 또 교수단체 대표 연설도 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막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주먹질을 다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막 법전을 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나 때렸어 이러고 하니까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나 공부 못하게 방해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참 뭐 이분이 네. 주로 하는 게 몸빵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호영 그리고 그 윤한홍 의원이 공격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느닷없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나 필리버스터 24시간 해서 나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문제 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탈출을 했죠. 두 번째로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밤중에 기습으로 그 제명을 해버린 다음에 대한민국의 온 언론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음날 단식에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단식하고 난 다음에 나 단식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배고프고 밥 굶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 문제 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잖아요. 아니 사안의 본질을 국민들께 당원들께 고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해서 자기 몸을 내가 몸 갈아 넣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단식하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아니 단식하면 면죄부가 생기는 겁니까? 단식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영화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가서 봤더니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회개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울부짖잖아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죽은 건 내 새끼인데 누가 당신을 마음대로 용서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습으로 그 제명을 해서 그 쫓아내놓고서 비난 여론이 이니까 단식을 하고 나서 나는 단식했으니까 이걸로 괜찮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범죄자들 전부 다 단식하면 그냥 다 범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본질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소상히 설명하고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약간 방어 기제가 미성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 뭐 예를 들면 나는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부터 모든 게 타이밍이 좀 공교롭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도부 그러니까 당직자 대변인 하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고 안 좋은 타이밍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라고 하던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이 타임라인을 쭉 봤을 때 너무 타이밍이 공교로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는 정무적 판단의 미스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애지중지 김현지 문제 그리고 뭐 토지 거래 허가제 문제가 한참 시끄럽고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한참 깃발을 올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화제가 갑자기 민주당 공격으로부터 윤석열 방문으로 바꾸게 만들었던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아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논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지어 밤 12시 딱 지나자마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이런 얘기까지 써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이 들끓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 무슨 축구 시합하는 데 가서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 그거 보여줘서 갑자기 그런 끌어올리던 분노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판단을 해서 결국은 그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모든 찬스를 놓쳐버린 그런 정무적 그런 판단 미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위기 상황은 이런 식의 몸빵이라든가 엉뚱한 전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동격소처럼 그걸로 피해 나가는 그런 수법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본질 앞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하튼 그렇고 이제 또 좋은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좋은 큰 행사 하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시죠? 저 2월 8일 날 잠실체육관이죠. 잠실 체류경기장인가요? 네.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뭐 아시다시피 1만 몇천 장이 뭐 1시간 7분 8분 뭐 이때 만에 이제 다 매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윤호개인 쪽에서는 야 그거 매진됐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취소표도 나오더라. 그거 봐라.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아니 10,000표가 넘게 팔렸는데 예를 들면 그 10%면 1,000표예요. 1%면 10%면 아니지. 1%면 100표죠. 그러니까 10,000표라면 10%면 1,000표고 1%면 100표 아니에요. 그러면 300표, 400표면 3-4%의 취소율은 어디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비행기 예약을 해도 그렇고 기차 예약을 해도 그렇고 아니 누가 그 공연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무슨 일이 생기든가 그럼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몇백 표의 취소표가 나온 걸 놓고서 봐라. 취소표가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그래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이제 2월 8일 날 전국에서 지난번 시위할 때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버스로 올라오시고 기차로 올라오시고 비행기로 또 올라오시고 뭐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마 굉장히 즐거운 시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 그냥 잘 짜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중간에 뭐 그 공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떼창하는 순서도 있고, 그리고 뭐 그 공연도 있고, 공연도 있고, 뭐 토론, 대담, 그다음에 공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종합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15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50분 정도. 그러면은 그 대충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엿들으셨을 때 그런 느낌 좀 든 게 이제 킨텍스 때보다 훨씬 더 약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킨텍스보다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때 1,600석인가 그랬잖아요. 이건 거의 뭐 만석이 넘어가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정치인이 그런 북콘서트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는
북콘서트가 아니라 토크 콘서트를 할 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김어준 씨가 과거에 인천에 있는 송도 아레나에서 아레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표 가격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표 가격보다 한 2배, 그렇죠.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 이제 인원도 더 많이 왔고 그러니까 아마 수익을 많이 창출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한동훈 대표 쉽게 말하면 1원도 안 가져갑니다. 0원입니다. 0원. 가져간 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행사비, 대관료, 뭐 출연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 뭐 이런 것들로 다 나갔는데 아무튼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간만에 이제 또 지지자분들이 또 힐링할 수 있는 안 그래도 요새 한 2, 3주 동안 너무 고통 속에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간만에 또 이제 마음의 차분함을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좌석이 엄청 늘어나서 꽝 대신 닭 이런 거 안 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꽝 대신 닭 콘서트를 한 게 네. 1600석이 완전히 매진이 돼버렸잖아요. 몇 분 만에. 그러고 나서 그 옆에다가 400석을 또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밖에 계신 거예요. 못 들어간 분들이. 그냥 뭐 못 들어가도 좋다. 그냥 와서 여기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겠다라고 오신 분들이어서 이분들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해드릴까 해서 그때 기획한 게 꽝 한동훈 전 대표겠죠. 네. 대신 닭 저하고 함은경. 그래서 야 꽝은 안에 들어가서 콘서트 하고 꽝 대신 닭들이 여기서 콘서트 하자.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 콘서트라는 게 별게 없고요. 그냥 거기서 그 우리 그 오신 분들하고 그냥 즐겁게 놀았어요. 같이 놀고 또 이게 들어오던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박정훈 의원 뭐 그다음에 정성국 의원 이런 분들 거기서 한 마디씩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김유진 김유진 씨죠. 네네 맞아요. 예, 김유진. 갑자기 이름이 그래서 그분도 이제 거기서 사회를 보시면서 같이 콘서트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아 근데 지지자분들도 그 즐거운데 그 우리 그 김채원님 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들 다들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많이 오실지 싶은데 다들 정치인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또 잠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다들 지금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커뮤니티 뭐 한컷 이런 데도 뜨겁고 지금 유튜버 분들도 막 연락해보고 있는데 다들 기대가 크다. 전국에서 버스들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그 버스들이 우리가 그 모임 무슨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 티켓 끊고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 한 번 보겠다고. 그 이전에 3차례에 걸친 야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전날 집회 뭐 아시다시피 뭐 10만이 모였네 무슨 몇만이 모였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사실 여의도를 그냥 가득 메울 그 정도로 그 추운 날 그리고 그 전주에 했던 그 시위는 그날 더 추웠어요. 영하 14도인가 그랬어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렸거든요. 그럼 5만, 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10만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어떻게 보면 3주 연속하는 거잖아요. 그 전주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저희는 사실 좀 얼마나 될까라고 궁금했었어요. 근데 뭐 1시간 조금 넘어가니까 그냥 다 만 몇 석이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고 매진이 돼 버렸으니까 국민들의 지지자들의 열기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됐죠. 안 그래도 장애 집회 관련해 가지고 화요일 날 진종호 의원 모시고 저희 얘기 나눠보다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 여의도 집회 이렇게 한번 영상 보셨냐 하니까 안 그래도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간에 한동훈 대표께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다고. 뭐라고요? 이제 이런 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요거를 이제 봐야 한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따라야 되죠 그 민심. 그 냈다고 하시던데. 무튼 그 대단히 감사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지자분들의 이런 염원이 좀 담겨서 정말 당과 이런 나라가 좀 개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요 재밌는 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들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네.
요새 가족이 되게 몇 명이나 되죠? 뭐 보통 한 3명, 4명 뭐 보통 그 단위죠. 네. 일가족 28명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28명이요? 와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 상 받는 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아들, 며느리, 손자들 뭐 이럴 뿐만 아니라 네. 그 사촌들, 와. 그다음에 사돈댁. 와 사돈 때까지. 아. 그래서 이쪽이 17분, 저쪽이 11분. 그래갖고 네. 그 28분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화목한 가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네. 더 재밌는 건 네. 그 28분이 모두 한동훈 대표 지지자래. 와 그러니까 정말 파열음 없이 정말 네. 만날 때마다 즐거운 가정일 것 같아요. 한 가족이 일가족이 되게 네. 그 정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치 아, 그쵸. 얘기하면 가족끼리 싸우고. 그렇죠. 뭐 전 부치다 말고 혹은 그 막걸리 먹다 말고 에이 나는 안 해. 그럼 네. 나가버리고 이럴 정도인데 네. 일가족 28 더구나 이제 사돈댁과 그 서로 네. 그렇게 똑같은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으니 참 재밌다, 부럽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정말 재밌게 이런 부담 생각이 없이 할 수 들었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지 성향이 좀 다르고 이러면은 명절 때 만나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그런 얘기 하면 안 그분들은 되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2월 8일날 콘서트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콘서트가 그 설날 가족들 모였을 때 주요 화제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설까지는 아마 그게 서로들 만났으면 우리 옛날에 거기 가서 어떠지 않았냐고 뭐 소풍 갈 때 얘기하듯이 뭐 그런 얘기들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정말 즐겁게 보낼 가정일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사실 김종현 최고님 그 본인 그 담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 박성훈 대변인이 잘 모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그 탈당 권고 징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제명이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근데 제명은 또 이제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뭐 충돌하는 건데 어떤 지금 하자가 좀 있을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저께 네. 이게 논란이 된 게 뭐 기자들이 질문하면서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오늘이 열흘이 지나서 이미 우리 당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전 몰랐는데 기자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뭘 잘 모르고 한 얘기였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 윤리위원장이 2호선이 아니죠. 그 윤민우 네. 윤리위원장이 김종혁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당원권 정지 2년에서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박성훈 대변인은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수요일이 열흘이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서류는 모든 법적 효력은 서류 송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류가 저한테 수요일 날 왔어요. 네. 그럼 아직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돼야지 네. 어쨌든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탈당 권유를 받은 자가 열흘 동안 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탈당 조치한다. 그러니까 제명한다. 제명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명한다니까 제명이 된다가 아니고 제명한다니까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주체가 그 앞에 보면 그 앞항이 뭐냐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다 의결을 거친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의결을 하도록 그걸 해야겠네. 뭐 이런 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당으로 최고위원으로서는 저에 대한 의결을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면 이제 김종혁 하고 땅땅땅 치어야 되는데 찬성 반대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또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부담이네요.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거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부담 안 느끼려면 좀 진실되게 애초에 좀 하면 될 텐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배현진 의원도 윤리 제소 됐잖아요. 뭐 이건 사실 접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윤리위가 이게 거의 우리 당이 이제 고성국 당이 돼버렸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고성국 씨가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 한동훈 다음에
그다음에 오세훈, 네. 오세훈, 그다음에 오세훈 다음 배현진, 배현진, 네. 그다음에 이제 한지아, 정성국 뭐 가만 어. 안 놔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분들이 지금 한지아 씨는 아직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홍위병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얘기하기에 야 이거 우리 당은 결국은 그 고성국 당이 돼버렸구나. 당 대표가 고성국이구나라는 어떤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이유는 배현진 지난번에 그 22명의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시당 산하에 있는 당협위원장 22명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제명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의 제명 조치에 반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명을 했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에? 참. 아니 그 당협위원장들이 자기들 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항명을 했다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배현진 시당 위원장한테 물으면서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거는 배현진 의원이 한 게 아니에요. 구상찬 의원께서 그걸 썼거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그걸 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당에서 시당에서 아니 22명의 의원이 발표를 하면 그거를 시당 위원장이 무슨 권리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지난번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자기들 그 지지한 사람들이 그 일제히 모여서 무슨 성명을 내고 그런 게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럼 아니 어떤 건 문제가 되고 어떤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기에는 이상규 있잖아요. 네, 그 성북에 이상규. 있는 네, 이상규 성북. 위원장. 이 양반이 지금 거기다 윤리위에 대해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배현진 의원은 뭐라고 하세요? 뭐 편지는 웃긴다 그러죠 뭐. 이거 처분이 없다는 어처구니 듯이? 없어하죠. 아니 이게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의원들이 하면 그거 발표하는 게 뭐가 문제며 아니 그리고 틀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네. 아니 한동훈 대표를 그런 식으로 전 당 대표를 새벽에 그 보도 자료 한 장으로 제명하는 게 이게 한덕수를 새벽 3시에 후보 만들겠다고 사기친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요거 제가 아까 기사도 봤는데 당협위원장이랑 서울시 광역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제 의사를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뺐어요. 예를 들면 김혜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성명을 안 했다라고 해서 김혜지 뺐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정치인의 의사 표명이죠. 참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성국이 좌표 지금 다 한 명씩 축출하고 있다 이러는데 네. 반대로 고성국에게 아부하면 또 한 자리씩 오는 것 같아요. 조정원 의원 보면. 우리 당의 특별 당원라고 얘기를 하신 분, 네. 뭐 이분이 지금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이죠.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래 민주당에 있던 민주당 쪽과 그 손을 잡고서 시대전환의 대표로서 그때 비례대표가 되신 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을 이제 우리 당으로 데려온 게 그 이철규 의원이에요. 친윤 핵심. 그래서 이철규 의원 밑에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인재 영입 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총선 때 이철규 의원하고 이분이 많이 작업을 했었죠. 참 저는 그렇게 아부를 떨고 한 자리를 받고 아니 근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김혜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신에 따라서 안 냈다. 그럼 뺐잖아요. 근데 아까 뭐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 당협위원장들 모여가지고 정성국 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규탄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당무감사 뭐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여기 성명에 이름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던데. 78명인가가 설명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중에 어떤 한 당협위원장, 강성 당협위원장이 네. 이 성명을 받으면서 이거 말이야 안 넣으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그런 위협적인 회유가 될지 협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걸 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뭐 본인이 뭐 이 실명으로 이름을 까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정확한 진상을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동혁 씨도 들어와서 뭐 당협위원장들 당무감사 해가지고 뭐 정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거 오늘 보고됐죠. 37명. 근데 결국 지선 뒤로 미룬다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몰랐어요. 원래 이제 그 한동훈 그 당협위원장들 다 자르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쏟아질 여론의 비난, 그리고 당사자들의 엄청난 반발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도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사람을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더구나 우리는 이제 저 수도권 지역에서 그 지지도가 엄청 낮잖아요. 그런 데서 누가 돼서 돈 써가면서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분들을 다 잘라버렸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래 이제 난 대놓고 한동훈 지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한동훈 쪽이 더 강화되는 이런 저 사람들이 원치 않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비당권파 결집을 우려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근데 당협위원장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신가요 지금? 아니 뭐 저 아직 제명이 이제 되면 네. 못하는 거죠. 같이 그냥 이번 주죠. 아무리 길어도 이번 주죠. 근데 뭐 당무감사 뭐 소위 말하는 빡세게 좀 들어왔나요? 어땠어요? 예, 당무감사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무장하고 뭐 여성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뭐 그렇게 그냥 뭐 남들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점수는 제가 잘 모르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그 혹시 쓴소리위원회 이거 이야기 봤어요? 기사 보셨어요? 아니 이게 쓴소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지도부에서 윤리 들어와서 비판? 네, 윤리 비판을 했는데 김세종 위원장이 오늘 또 해명까지 했어요. 이거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그리고 다들 주의 좀 해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당내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우리 위원회가 사적 주장에 휘둘려 설립 취지와 직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분들 자중하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면서 그 위원회 공식 입장 아니고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던데. 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진짜 쓴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말이야. 우리 구색 맞춰놓으려고 앉혀놨더니 얘들이 진짜 쓴소리를 하네. 이렇게 하니까 화들짝 놀라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을 위주로. 근데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식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비판도 사실 할 만한 걸 한 거예요. 그냥 당 대표 위에 또 하나의 대표가 있는 줄 몰랐다. 그건 바로 윤리위다. 누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뭐 누리냐? 그리고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 대표를 이렇게 뭐 왜 공격을 했다고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사실 할 만한 소리를 한 건데 맞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새끼들 진짜 쓴소리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런 쓴소리도 못 받아들이니까 오늘 그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금 계속 이제 헤매고 있잖아요. 예, MBS가 네, 오늘 나왔나요?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가 있나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나왔습니다. 거의 그 절반인데 그 더블 절반으로부터 스코어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63%네. 60%를 뚫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뭘까?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그 우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고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그 자치단체장 선거는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차이가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서고 네.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2%면 이거는 뭐 거의 이번 선거는 거의 폭망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폭망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세부적인 수치로 봐도
지역별로 연령별로는 한 구간도 못 이겼고 지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만 이겼는데 이것도 30대 37이에요. 지표는 참 저만 들고 있었습니까? 네. 영동, 부울경 싹 다 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면 광역단체장 지금 이거 정말 어려운데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정말 아니 대구 경북도 사실 지금 이 정도면 압권 아닙니까? 30대 37. 야, 이 정도면 7% 차이입니다. 네,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연령별로도 사실 2030 유리하다, 70대 이상 유리하다 이랬는데 이것도 다 졌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 기관이 어디죠? MBS. 전국조사군요. 전국조사. 전국지표조사고 MBS면 전화 면접조사였겠네. 맞습니다. 전화 면접. 응답률 한 15% 정도 됐을 것이고. 딱 15.4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제가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일반적으로 그 정도 네, 되더라고요. 역시 15에서 대단하십니다. 2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니까 이 전화번호는 일반 국민의 여론과 가깝고 ARS 조사처럼 정치 고관여층은 뭐 그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지만 네. 그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하는 ARS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뭐 합당 인식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 제명이 이후에 영향을 줄 것이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했더니 긍정 영향이 18%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긍정 영향이 18%밖에 없어요. 18% 나왔어요. 18% 나왔습니다. 대체 이 18%는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아주 윤호개인 세력들이 되게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에서 20% 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한동훈 대표라면 뭐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행태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윤호개인 이야기 하니까 그쪽도 지금 약간 분열 조짐이 좀 있던데요. 이 어떤 팀은 진짜 윤석열 복직시켜야 된다. 어떤 팀은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뭐 이러고 있던데 아니 장애 집회 나갔을 때 그 좀 보지 않았어요? 김종인 최고님 뭐 어디에 인터뷰도 하셨던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쪽에서는 뭐 같은 목소리죠. 장동혁 사퇴해라. 네. 그다음에 한동훈을 지켜내자. 네. 뭐 이게 한 목소리인데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쪽 안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어요. 예, 이건 진짜 복지까지 봐야 된다. 어떤 팀은 우린 정신만 이어받는 거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후자가 진짜 한 1%라도 좀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정신은 무슨 정신이죠? 정신이라는 게 아마 뭐 구국의 정신, 뭐 애국의 정신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애국하는 사람이 비상계엄해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되는 그 정신도 이어받고 뭐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건 본인이 대통령이고 네. 그 선관위 사무총장을 본인의 대학 동창을 맞죠. 임명해 놨고 나머지 주요 직업들도 모두 그 심사를 거쳐서 된 건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참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튼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한길 씨 입국하는 거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참, 또 다른 코미디였잖아요. 엄청났습니다. 아니 저는 그 피켓을 막 들고 있길래 도대체 저 사람 팬들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무슨 피켓이지로 봤더니 자유한길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팬클럽 이름이 자유한길단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폭언을 막 쏟아냈잖아요. 장동혁 뭐 윤석열 버리면 우리도 뭐 니 버릴 줄 알아 이러면서. 그렇죠. 거의 이제 그 조금 아까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그 책임자들한테 네. 협박을 했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하시오? 아니면 입 다무시오? 네. 뭐 이런 건데 뭐 비슷하죠. 불가침 영역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침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제재가 들어갈까요? 그 장동혁 대표는 우리 그 의원들한테 사실상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전한길 씨는 장동혁 대표를 상대로 협박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협박의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마치 체인처럼 꼬여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전한길 씨가 뭐라 해야 되지? 창을 들고 장동혁 대표 등에다가 이렇게 창을 꽂아놓고 빨리 앞으로 걸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전한길 씨 또 고성국 TV 나가가지고 완전 환장의 콜라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 진짜 결국은 이제 우리 당이 전환길 그 하고 고성국당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 전환길 씨 만약에 윤석열을 버리면 우리가 너를 버리겠다. 맞죠. 그리고 그 이영돈 PD가 만든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아니죠. 12, 부정선거를 그날. 만들었던 이영돈 PD 자기하고 같이 만들었던 거를 이번에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걸 봐라. 뭐 이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사회 안 오냐 이러면서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질까 좀 정말 그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페이스북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한 여론이 계속 생기는데 사실 사퇴는 안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요. 네.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좀 더우세요? 여기가 좀 덥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제가 혹시 괜찮으시면 송풍을 한번 아니 이게 스웨터를 네. 입었더니 목폴라를 입었더니 좀 더워서 이게 네. 방송하다가 옷 벗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그 와중에 또 우리 훈인쩌러님이 김종영님 옳은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뭐 감사합니다. 뭐. 너무 많아요, 근데. 네네네. 사퇴를 할 사람이 저런 거 하겠습니까?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아,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떠들어대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를 본인이 결단으로 해서 해야 될 사퇴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 없으면 그냥 물러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당원들한테 뭐 투표를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일까지라고 시한을 딱 정해서 네. 내일까지 나한테 불만 있으면 나와 뭐 이거잖아요. 그 무슨 조직폭력배가 야 니들 나한테 불만 있으면 내일까지 나한테 얘기해. 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물러날 거예요. 물러나려면 저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지금 이제 당 대표 물러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탈출구가 아예 없을까요? 이 정도면?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방선거가 완전히 폭망했다. 그래서 사퇴 압박을 못 견디고 사퇴를 하고 나면 이제 2년 뒤에 총선 해야 되잖아요. 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완전 뭐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완전 폭망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그 비난의 손가락질이 뭐 이분한테 쏠리겠죠. 근데 이분은 결국은 극우라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안 물러나겠다. 그래서 당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이 당원들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수적 우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비호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전한길 씨의 그런 폭언만 들어봐도 사실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근데 전한길이 그렇게 또 폭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총회 한 날에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인가요? 우리는 뭐 윤어게인 내란잔 그 뭐 동조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엄청 핀트가 나온 것 같던데요. 그 네. 박성훈 네, 뭐 그런 그거 이것도 사실 전부 비공개 그거라 가지고 뭐 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호겐 내란당 글쎄 그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 장동혁 대표는 애매모호하게 오늘도 질문을 하니까 끝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면서 기자를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뭔지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사과를 했지만 지난번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야. 이 얘기가 맞는 거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뭐 알아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성훈 그 대변인은 우리는 뭐 윤호개인당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오른 깜빡이 켜고 운전을 왼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 깜빡이 오른쪽으로 켰으니까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차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혹은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깜빡이 켰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지적이죠. 말씀이죠.
아니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서 그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제 부정선거 지금 막 토론한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렇죠. 내용 그것도 재밌었어요. 차치하고 그 거기에 그 문구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동조하고 편승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한길처럼 야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런 의원은 없어도 사실 그냥 편하게 나 약간 그 팀이야 너희 편이야 이런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네. 저 전환기 씨 토론 못 할 거예요. 전문가 데리고 온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전문가 데려와봤자 이준석 대표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 황교안이 됐든 민경욱이 됐든 민경욱이 됐든. 다 데려와라 얘기해보자. 그게 아니 어차피 말 안 되는 거짓말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4명이 얘기하든 40명이 얘기하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용기 있게 잘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맞는 지적이고. 그러니까 토론 꼭 하십시오. 해서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그 검사들의 대장동 그 항소 항소 포기에 네. 대해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뭐 박범계 씨를 비롯해서 뭐 조국 씨도 그랬나 뭐 여러 사람이 무슨 하자고 그랬다가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은 좀 빨리 끊어내고 가야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배추도사. 오늘 이 머리를 휘날리며 자유로를 달려서 정말 하도 휘날렸습니까? 막혀가지고 근데 자유로가 이게 차 꽉 막힌 걸 보면서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꽉 막혀 있구나. 아 자유가 하는 꽉 생각을- 막혀 있다. 그렇죠. 자유가 네. 중요한데 네. 자유가 없구나. 자유의지의 종합 자유로를- 때문인가요? 자유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없는 여의도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 슬쩍슬쩍 새치기 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있었죠. 꽉 막혀 있는데도 사실은 제가 급해가지고 네. 좀 새치기 해야죠. 뿌뿌뿌뿌 해야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입국 열차 이게 또 우리 이 ASMR 뿌뿌뿌뿌 하면서 달려왔죠. 제가 아유. 또 좋아하는 우리 종혁이 형님 네. 대로 달려왔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혹시 오늘 지지율 보셨죠? 전국 지표 조사 해가지고. 그렇죠. MBS 여론조사인데 제가 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갤럽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사 방식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이럴까? 네. 자동응답 조사로 이제 샤우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결집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월요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2.5%를 또 반납했어요. 그리고 또 이 MBS 여론조사도 그 갤럽 조사는 20% 되잖아요. 네. 결국 무슨 이야기냐? 결국 당이 무슨 경쟁력을 위해서 이러는지 납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 고성국, 전환길 두 사람 돼서 고전이 돼야 되는데 레전드가 돼야 되는데 고전을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쪼개고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도 정말 대한민국 대표 언론의 이 편집국장까지 지내셨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정치를 60년, 70년 한국 정치를 보면 뭉쳤을 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서로 힘들지만 힘을 합했을 때 뭐가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쫙 쪼개진 게 보면 지금 이른바 고장 윤박이잖아요. 고성국, 장동혁, 윤석열, 박근혜.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한삼 5배 아닙니까? 한동훈,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대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네. 시장까지도 오늘 세미나를 했지만 세미나 이후는 조금 약했어. 약했어. 근데 세미나 전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도 지금 답답하죠. 미칠 노릇이죠. 서울시장 지금 이겨야 되는데 뭐 교체설도 나오고 게다가 또 지금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플러팅을 하는데 본인은 어디다 끌어댈 추가 지지율도 없고 그다음에 한삼오 여기다가 배현진 그래서 여기 배는 배추도사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 그래요. 배추도사 아니고 탄압 받으십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지금 또 윤리위에 네. 또 제소됐다는 이야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여기 김종인 전 최고도 계시지만 뭔가 지금 안 풀리고 있고 당에서 그게 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뭐 불러서 같이 만나든지 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터질 수 있죠.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쪼개지는 시도, 갈라서는 시도, 뭉개지는 시도 이게 이제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앵커님 제가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예. 그 배추도사님 그러면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리기를 야 무슨 윤석열 대통령 포고령 얘기하는 줄 알았다.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뭐 전공의들 다 처단하겠다라는 것처럼 내일까지 뭐 나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내일까지 얘기해. 네 직을 걸고 얘기해. 뭐 이런 대놓고서 그 당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자치 단체 장들한테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당 대표는 굉장히 존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의 총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 대표가 물러나려면 이거는 전당원 투표를 해서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알리바이를 세워놨지만 정작 본인은 그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 출마하려고 할 때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0.5선이었어요 네, 그때 네. 돌렸고 그 소중하다는 당 대표를 왜 누구는 못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석 최고위원을 던져버리고 그 의총에서 물병이 날아다니면서 63%로 당선됐던 한동훈 대표를 몰아냈잖아요. 아니 자기 말대로 하자면은 왜 수석 최고위원을 던져서 그 지도부를 붕괴시킨 겁니까? 당 대표를.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이제- 되나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를. 김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털렸고 지금은 맞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까웠던 인물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그럼 왜 그런 그따위 이야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는 그것도 전면에 나서서 잘 이야기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냐면 이 단계에 대해서도 아니 그냥 뭐 윤리위원회의 결정인데 어떡하냐 그거 따라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거예요. 김 전 최고가 말씀하셨지만은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이제 50%가 넘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자꾸 흔들기를 하면 입틀막을 해버리는 거죠. 자 임이자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 아닌데 임이자 의원이 그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대로 재신임에서 높게 나오면 뭘 걸 거냐? 이제는 입틀막에서 여기에 대해서 흔들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다 제명이다. 윤리위원회 제소에서 해부에서 그런 일종의 이제 그 또 하나의 뭔가를 던지는 거죠. 단식 이후의 이탄이죠. 근데 요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오세훈 시장이 승부를 드라이브를 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나는 무상급식 할 때 해봤다 뭐 이런 자신감일지 몰라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은 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 오늘 이제 사실상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덤벼라 그러면 뭘 걸 거냐? 아니 단체장을 걸 거냐? 이거는 오세훈을 향한 또 이제 이 외침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자기 자리를 걸어라 배현진 또 자기 자리를 걸어라 정성국이겠죠. 우리 김종현 전 최고에 이제 뭐 손발 다 묶고 났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재신임 되면 당신들 이제 입 열지 마. 나 이제 나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재신임 투표까지 했잖아. 전당원 투표했잖아. 이 상황이면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국회에 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폭탄 발언이 나올 걸로 사람들 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그럼 나하고도 한판 붙어보자. 한동훈 전 대표랑 한판 뜨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그럼 나하고도 한판 뜨자 이렇게 좀 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약했어. 약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이게 뭔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액션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김 전 최고께서도 보시기에 이게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YS 때나 적어도 이전에 이 이른바 이 보수 정당의 경우에도 한번 이게 아니다 싶으면 들고 일어났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뭐 남원정이 됐든 지금의 남원정과 그때의 남원정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대안과 미래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이걸 중재하면서 뭔가 제시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단체장들도 다 각자의 이해가 달라요. 각자의 이해가 다 달라요. 충북 다르고 또 이 수도권 다르고 영남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당에서 뭔가 좀 제일 이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사실 김 전 최고가 여기 와 계셔서 대선을 말씀하면 오히려 원외에 있고 뭔가 지방선거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도 않은 김종혁 전 최고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한동훈 전 대표 차원에서는 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친한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쪽 다도 뭔가 중재하고 봉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없어요. 이게 더 문제죠. 이게 더 문제죠. 꽉 막혀 있어요. 자유로보다 더 막혀 있어. 자유로보다 막혀 있다. 그럼 정말 심각한 건데요. 사실 중도의 민심에 바다에 좀 몸을 던지자 뭐 이런 주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토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뭐 당신만 이렇게 고려를 하면 사실 선거 국면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 해법을 좀 찾아야 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계선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저한테 전화 와서 네. 저렇게 도발을 했는데 혹시 의원들 중에서 그래? 내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사퇴하세요. 내지는 그 전당원 투표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 장단에 춤을 춥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룰을 정하고 그 결정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치 광역 단체장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무슨 굉장히 지시받는 것 같잖아요. 너 지금부터 나한테 내일까지 얘기하고 내일까지 얘기 안 하면 입 다물어. 뭐 우리 결혼식장에서 그러잖아요. 뭐 이 결혼에 이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지금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그다음 영원히 입을 다무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결혼식 남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해명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서 토론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당대표가 지고지선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분들은 당대표를 무슨 자유의지의 총합이냐라는 세계 망측한 히틀러 비슷한 그런 주장으로 포장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급기야는 이제 당원들에 대한, 그리고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단체장들에 대한 협박에 나섰어요. 거의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막장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 끝까지 갔다. 네, 막장까지 갔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은 한 차례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여론 이번에 MBS에서 18%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 영향이 18%인데 결과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 계속해서 시끄럽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 상황인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 중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영향까지도 있는 거니까 중도를 보면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도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7%,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이 26%나 돼요. 결국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뭉쳐도 이번 지방선거 될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 국민정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 균형의 이 기준을 보더라도 자, 민주당에 제명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김병기. 얼마나 일이 많아요. 무슨 공천원금, 뇌물 비리에 자녀 관련된 의혹, 뭐 수사도 돼도 뭐 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강선우, 그다음에 김경.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게시판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감이다, 뭐 주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그냥 바로 제명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명이나 다름없는 탈당 권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일 동안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자제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따지더라도 그러면 김병기, 강선우, 김경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해결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 이전에 어떤 본인의 입장 표명이죠.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이전에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것을 더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당사자의 의견도 듣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감정이에요. 전환길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귀국하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규정 지어놓고 이 사람 안 내보내면 당신 그 당대표 누가 만들어줬어? 청구서 또 내밀어야 돼? 누가 만들어줬는지 몰라? 우리 다 떠날 거야? 이걸 공항에서부터 바로 윽박질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게 두고 본인에게는 운신의 어떤 폭을 급격히 제한하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19일이면 당장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텐데 그렇죠. 이 입장 표명 없이 지방선거로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성 보수 말고요. 또 자기 주변에서 극도로 이 장동혁 대표 위주로 이제 지지하는 이 세력도 있겠죠. 그 사람들 말고 더 외연을 넓혔을 때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저는 다음 방송 때문에 먼저 네.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저 배추 도사님 좀 더 계시면서 네. 네네, 말씀하시고 가면 네. 되나요? 이제 일어나셔야 되죠. 예. 그럼 아까보다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뭐 일요일 날 뵐게요 뭐 이런 예.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 일요일 오후 4시에 그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예매 시작하자마자 1시간 7분 만에 모두 다 완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충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짜고 있더라고요. 그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오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때 입국열차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했던 이거는 그냥 협박하는 거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 내려서 24시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만큼이나 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그 단체장들을 향해서 내일까지 얘기하고 입 다물어라는 식으로 거의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여서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과 그 단체장들한테 협박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얘기하면 본인은 전당원 투표 실시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저도 지금 얘기합니다. 장동혁 대표 물러나세요. 아직까지는 저도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을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저는 얘기했는데 아마 저도 옛날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재 당원으로서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 당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이야기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김 전 최고 떠나시기 전에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했는데도 그 질문을 자꾸 하는 패널들이 있어서
그 일요일 행사죠, 그죠? 일요일 행사에 네. 그 무슨 앞자리는 무슨 티켓 가격이 높고 하는데 전체 그러면 이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 총 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법적으로도 예, 예. 현재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네. 단 1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대관료, 그다음에 거기 행사비, 예. 그 출연자들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뭐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아,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비용으로 다 소진되는 아니, 거죠. 당연하지. 아. 한 대표가 그거를 거기서 돈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그 인천 아레나에서 했었던 예. 그 김어준 씨가 그건 했었던 뭐 10만 원이 넘었었다면서. 10몇만 원이었죠. 야. 티켓 가격이.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도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돈 수익이 생겨났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이거는 뭐 한 대표는 여기서 자기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여기서 무슨 수익 같은 거는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같은 한시인데 이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걸 또 꼬집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공격하는 건 말이 되지도 않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사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맡겨서. 예. 그럼 기획사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가격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그렇죠. 앉기 위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아마 맞아. 밤새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걸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되고 확인이 가능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치 이거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매도를 해서 제가 거기다가 또 여쭤본 거예요. 마치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등을 한다. 뭐 그래서 뭐 정치인이 지지자들을 차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차등입니까? 거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허접한 주장이어서 만약에 돈벌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 비판하시려면 김경하고 강선호하고 김병기 씨한테 하세요. 자기 당에 그 돈 갖고 공천하면서 쇼했던 사람들한테 그 돈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시라 이렇게 저는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을 비판하든지. 김어준을 비판하든지. 이거 쇼츠로 좀 만들어서 네. 내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